혹시 부모님이 혼자 생활하고 계신가요? 또는 본인이 혼자 생활하면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걱정되신 적은 없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서 넘어지거나 갑자기 몸이 아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면 작은 사고도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거노인이나 고령 부부 가구의 경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견이 늦어져 위험이 커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 서비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이용료 부담 없이 응급호출기와 각종 안전장비를 설치받을 수 있으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가 어떤 제도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의 정식 명칭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정보통신기술, 즉 ICT를 활용한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정 안에 다양한 안전장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감지 센서, 출입문 감지장치, 응급통신장비 등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어르신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며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관리요원이나 소방서 등에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즉, 단순히 장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주요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의 경우입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실제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독거노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더라도 실제 생활은 혼자인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선정은 지역별 운영 여건과 안전 취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전 기준을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독거노인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노인 2인 가구를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2인 가구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다음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명 이상이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1명 이상이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노인 2인 가구는 독거노인과 달리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조선가구입니다. 조선가구 역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가구는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합니다. 가구 구성과 상황에 따라 독거노인 기준 또는 노인 2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안전지원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장애인 가구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단순히 장비만 설치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먼저 응급 상황 대응입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호출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응급관리요원이나 119와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예방입니다. 화재 감지기를 통해
화재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 감지 센서를 활용한 안전 확인 기능도 있습니다.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는 경우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시간 위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관리요원이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 확인을 실시하는 등 정기적인 안전관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비 설치비와 이용료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대부분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운영 방식과 세부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과 신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신 상담을 도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 여부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청한다고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사업 규모와 안전 취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둘째, 지역별 운영 기준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라도 지역 상황에 따라 세부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 다른 복지 서비스와 함께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을 때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가구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급호출기와 화재감지기, 활동감지 센서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혼자 생활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큰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정부24,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2026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운영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